자, 지금 시간이 2021년 9월 12일, 오늘 일요일입니다. 오후 9시. 먼저 코스피 200 지수를 볼 건데요. 늘 일요일 날 방송을 할 때는 다우 지수가,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올라서 갭상승에 대한 이 불안한 시선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오늘은 반대로 이제 미국 증시가 내렸기 때문에 일단 미국 증시의 상황을 좀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예, 잘 보이시죠? 예, 지금 보시는 화면이 아, 다우지수예요. 월봉. 그런데 고가를 넘지 않고 저가를 깼어요. 예, 지금 상황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가능한 한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그래야 일요일에 편하게 잠을 주무실 테니까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고가가 이렇게 낮아졌어요. 그죠? 그리고 저가도 낮아졌어요. 그래서 요 저가 투자 심리도랑 고가 투자 심리도가 동시에 내려갔어요. 하락했습니다. 코투랑 저 투가. 그러니까 다우 지수의 월봉을 보면 고가 투자 심리도랑 저가 투자 심리도랑 모두 하락 중이에요. 그러면 저가는 확정이죠. 그러니까 저가 투자 심리도는 내려갔기 때문에 다시 횡보할 수 없어요. 이건 이제 확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월 동안 저가 투자 심리도는 올라갈 수 없어요. 그러면 여기가 9월이니까 10, 11, 12, 1, 2, 3 내년 3월까지 하락 확정이에요. 다우 지수 월봉에서 저가 투자 심리도가 하락을 했는데 내년 3월까지는 하락 확정이고 3월달 저가를 지키지 못하면 4, 5, 6월달까지 하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내년 3월까지, 최대 내년 6월까지 하락 사이클이 만들어진 거죠. 자, 만약에 이번 달에 지난달 고가를 넘지 않는다면 고가도 똑같아요. 여기니까. 그러니까 지금 9월 12일인데 앞으로 확인해야 될 거는 저가는 아니에요. 저가는 확인할 필요 없어요. 이미 결론이 났기 때문에 되돌아가느냐 마느냐 이것만 계속 확인하시면 됩니다. 되돌아가지 않으면 내년 3월까지 계속 지그재그로 내려가겠죠. 자, 확인하셨습니다. 주봉. 이제 주봉을 볼게요. 주봉을 보면 이게 봉의 형태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요.
자, 이게 주봉입니다. 뭐가 눈에 들어오냐? 고가 투자 심리도가 하락했어요. 그죠? 지금 여기에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주. 앞으로 7주간 고가 투자 심리도는 오를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예. 고가 투자 심리도는 앞으로 7주 동안 상승이 불가능해요. 7주면 4주가 한 달 정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4주가 한 달이니까 한 달 반에서 조금 더 되는 시간입니다. 한 달 반. 지금 9월 중순으로 향해 가는데 10월 말까지, 네, 10월 말까지 이제 고가 투자 심도는 계속 내려간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보세요. 다음 주에 영구간을 지나요. 여기 영구간 저가. 그 얘기는 여기 저가를 깨느냐 마느냐가 핵심이라는 거죠. 만약에 다음 주에 이번 주 저가를 깨면, 예, 저가 투자 심도는 계속 하락을 유지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 주도 하락해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내일 우리 증시가 아니라 내일 밤에 미국 증시가, 예, 이번 주 저가를 깨주냐. 깨주기만 하면 나쁘지 않은 흐름이라는 거죠. 어차피 고가는 계속 내려가고 싶어 하니까 저가만 밑을 열어주면, 예, 내려가면서 고가를 낮추겠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일봉은 큰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내일 미국 선물이 좀 내려야 돼요. 그러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다음으로 보실 건 나스닥이요. 자, 나스닥을 살펴보겠습니다. 월봉이에요. 월봉. 자, 고가 올렸죠. 저가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가 상승, 저가 상승, 현재 종가만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월봉은 아직 하락이 아니에요. 네. 나스닥 지수의 월봉은 아직 하락이 아닙니다. 네, 조정이에요. 여길 깨기 전까지는, 네, 조정입니다. 지금 상태로 봤을 때, 예, 지난달 저가를 깨지 않으면 지금 조정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게 하락으로 연결이 되려면 지난달 저가를 깨야 됩니다. 그래서 나스닥의 월봉은 아직, 예, 고버스 투자자에게 희망을 줄 정도의 위치에 와 있지는 않아요. 그냥 내린 거예요. 네, 그냥 내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고가 투자 심도가 여기서부터 하락을 시작해서, 예,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고점이에요. 지금 고가의 고점은 여기입니다.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낮은 고가는 여기에요. 자, 9, 10, 11, 12, 12월까지 만약에 고가를 낮추는 봉이 나오면, 고가를 낮추는 봉이 나오면 타겟이 여기에요. 됐죠? 예. 그리고 저가도 여기가 꼭지예요. 그러니까 전봉의 저가 여기죠. 여기를 붕괴하면 목표가 여기가 돼요. 여기 아마 12,400선일 겁니다. 그러니까 전봉의 저가를 깨요. 전봉의 저가를 깨고 음봉으로 끝나야 돼요. 음봉으로. 이렇게 아래 꼬리 좀 달지 말고, 예? A, B 이런 식의 아래 꼬리를 이렇게 단 형태의 봉 말고, 그냥 누르는 형식의 봉으로 전봉의 저가를 깨는 봉이 나오면 목표가는 12,000, 12,400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달에 관찰하셔야 될 건 뭐다? 지난달 저가 깨는지. 지난달 저가를 붕괴하면 일단 고포스 투자자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난달 저가 깨지 않고 그냥 내려가는 건 숨고르게 하는 거죠. 뭐 한두 번 당해본 게 아니니까. 그렇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지금의 나스닥 지수는 조정을 시작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락은 아직 아닌 거죠. 자, 주봉으로 넘어가 보면 주봉은 저가를 깼어요. 주봉은 저가를 깼는데 요 주봉 얘기를 잠시 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고가가 여기에요. 여기. 그러니까 투자 심리도상 꼭대기가 여기입니다. 근데 여기가 몇이냐? 100이에요. 그러니까 고가 투자 심리도가 100이라는 거는 그 뒤로 1구간이 10개가 쫙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럼 바닥을 언제 오겠어요? 끝날 때까지. 틈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이 여기니까 앞으로도 하나, 둘, 셋, 넷, 다 5주 남았어요. 5주면 한 달하고 일주일 정도 되는 시간이에요. 앞으로. 그런데 만약에 지금 보면요, 저가 기준으로는 이봉, 여기가 기준이에요. 고가는 여기 A, 저가는 B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가만 보면 여기가 적정선이에요. 고가를 보면 만약에 이번 주에 고가를 회복 못한다? 그러면 적정가가 여기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급등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급등할 수 있잖아요. 요거 뭐 한두 번 했어야죠. 내리면 급등, 내리면 급등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급등이 나오면 이것도 장난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만약에 다음 주에도 이번 주 저가를 깨고 내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이런 식의 봉이 그려져요. 14,700대까지 내려가는 봉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재수가 좋으면 14,400대까지 밀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 한 주가 정말로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주봉은 지난달 저가를 깰 만큼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주봉은 지난달의 저가를 깨고 싶어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시간 구조도 그래요.
그래서 갭 상승이 나와서 싹 올라가면 지금 한 얘기는 싹 뒤집어야 되고요. 반대로 갭 상승이 안 나오고 이번 주에 저가를 붕괴하는 상황이 온다면 아마 논리적으로 봤을 때 14,700선까지는 능히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라, 그 상황에서 반등을 못하면 이제 14,400선까지 내려가야 되니까 대략 700포인트 정도 하락이 올 수 있습니다. 적은 수치가 아니잖아요. 700포인트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이 정도 수치가 내린다 그러면 15,000 잡고요. 그러면 300포인트가 2%인데 700포인트면 4%가 넘는 수치예요. 4%가 넘는 수치의 하락이 온다 그러면 국내 증시에서 4%를 잡으면 4416, 그렇죠? 16포인트가 내리면 얼마일까요? 16 300 16 92 392대까지 밀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봉이 끝난 걸 보면 아래 꼬리가 없어요. 그 얘기는 이번 주의 저가, 이번 주에 만들어진 저가가 붕괴된다면 어쩌면 다음 주에 700포인트 정도의 하락이 나스닥 쪽에서 찾아올 수 있다라는 이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고요. 만약에 다음 주에 700포인트가 진짜 빠졌어. 지금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건 다분히 상상이잖아요. 뭐 객관적 근거 뭐 이런 거 일절 없습니다. 그냥 다분히 상상이에요. 근데 진짜로 700포인트가 빠졌다. 그러면 이제 월봉의 저가가 붕괴되는 거고, 월봉의 저가가 붕괴되면 나스닥 월봉은 연말까지는 계속 매트릭스 구조상 하락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12,400대까지의 하락도 1차적으로 염두에 둬야 된단 말이에요. 월봉 구조상 저가 중에 가장 낮은 저가가 12,400대였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까지 밀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난달 저가를 깨면 아래로 2,000포인트가 열리는 거예요. 이게 단계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지난달 저가를 아직 안 깼으니까 현재는 월봉을 보면 조정이다. 그런데 주봉의 구조로 봤을 때는 이번 주 저가를 붕괴하면 형태상 14,700대까지는 고가 형태 때문에 내려갈 수 있고, 만약에 고가를 넘지 못하면 14,700대까지 가야 되는데 14,700대에 간다라는 거는 이번 주 저가를 깨는 거고요. 이번 주 저가를 붕괴하면 구조상 다음 주랑 그 다음 주는 저가 투자 심도가 상승할 수 없기 때문에 목표치가 14,400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목표치는 지난달 저가가 14,400이기 때문에 지난달 저가를 깬다는 얘기고, 지난달 저가를 깨면 월봉상 저가 투자 심도가 하락하면서 연말까지 계속 하락하는 구조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원래 가야 됐던 12,400대까지의 공간이 열리니까, 그러면 추가로 2,000포인트가 열리고요. 만약에 12,400대까지 가면 이제 연봉 구조상 21,000을 갈 수가 없으니까 1644까지 다시 내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2,400에서 다시 1,800포인트가 더 내려서 1644까지 가는 그런 코스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지난달 저가를 깨는지 보자. 첫 번째 생각은 지난달 저가를 깨는지 보자. 자, 지난달 저가를 깨면 그 다음 목표치는 12,400이 된다. 그죠? 그럼 12,400을 언제까지 가는지 이제 다시 봐야 되고요. 12,400에 도달하면 마지막으로 연봉상 볼린저 밴드 20상단선에 위치인 1600선까지 내려가는 걸 지켜봐야겠죠. 어쨌든 시작은 한 거라고 봐요. 되돌아갈 거냐 말 거냐는 다음 주에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올해 마지막 남은 시간 중에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다음 주가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자, 연봉에서요. 상단선이 막고 있는 자리가 15,363이라 그랬죠. 자, 15,363을 딱 한 번 넘었어요. 그죠? 예, 9월 7일 날. 예, 딱 한 번 넘었습니다. 그리고 종가로 넘은 봉이 없어요. 와, 이럴 수도 있네요. 그래서 15,363에다가 계속 SQQQ를 건 거죠. 예? 15,363이 제가 기억하기로 SQQQ 가격으로요. 7.18이에요. 7.18. 그래서 7.18에다가 걸어 놓으니까 7.19 찍고 올라가고, 그래서 그 다음날 열받아서 7.19로 올렸더니 7.20을 찍고 올라가고, 예. 그래서 그 다음날 열받아서 7.20까지 올렸어요. 그랬더니 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다. 그리고 그냥 7.20에다 계속 걸어놨더니 7.16까지 내려왔어요. 7.16. 그날이 이날입니다. 네. 깬날 9월 7일. 이날 7.16까지 떨어졌다가 종가가 7.20이에요. 네, 이날이 7.20. 이제 7.20 이제 안 보는 게 상책이죠. 이제 7.20 오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결국 7.16 찍은 날 7.20에 체결이 됐어요. 그래서 SQQQ도 이제 감사하게 보유를 하게 됐고요. 지켜봐야죠. 이제 다음 주에 이번 주 저가만 깨준다면 기대해 볼만 합니다. 지금 7.5대인가 그래요. 그래도 제법 갔어요. 자, 마지막으로 필반을 보여드릴게요. 예. 필반도 보시다시피 아직 지난달 저가 안 깼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현재 상태에서는 조정입니다. 예. 뭐 할 얘기가 없어요. 근데 그 필반이 나스닥이랑 다우랑 다른 점은 이건 이미 하락이 확정돼 있어요. 빠져나갈 틈이 없어요. 이건 계속 내려가요, 연말까지. 그러니까 나스닥은 중간에 투자 심리도가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요. 있었어요. 다우도 있었고. 근데 필반은 없어요. 그래서 필반은 전봉의 저가만 깨주면 돼요. 전봉의 저가만 깨주면 지금 상태에서 내려갈 자리는 여기에요. 2760선.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로 12400이 나스닥 지수로는 2760 정도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한 700포인트 정도 내려야 되는 거니까 그죠? 저기 가면 해피죠. 이것도 3432가 상단 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만 가면 이제 걸어두는 거죠. 대충 그 정도의 가격이 한 6.20 정도 됩니다. SOXS. 그래서 저거랑 SQQQ랑 같이 걸어놨는데 SQQQ는 안 걸리고 이것만 또 걸렸어요. 3432에서 제가 계속
지금 가격을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지수의 위치, 그리고 조건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따라 가야 될 자리를 이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난달 저가를 나스닥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난달 저가를 깨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꽤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보는 거고요. 워낙 내려야 될 폭이 커요. 내려야 될 폭이 크기 때문에 그게 국내 지수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지난달 저가를 깨지 않으면 지금 얘기하는 건 그냥 우스갯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지만 하락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난달 저가를 깨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한다. 그러면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점은 감안을 하시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까지가 하락이에요. 필바는 다음 주부터 상승할 수 있는 기회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잘 지켜봐야 됩니다. 이번 주 저가를 깨는지 마는지. 됐죠? 미국 증시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월봉 구조로 다우 지수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연말까지는 저가 투자 심도는 이제 오를 일 없다예요. 남은 건 나스닥 하나 남았습니다. 나스닥 하나. 그래서 전봉의 저가를 깨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기대해 볼 만한 거죠. 필바는 2760까지 일단 2760선까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고 나스닥 지수는 12400선까지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악재가 뜬다면 상당히 잘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야간 선물이 뭔가 변화가 있었다면 할 얘기가 많았을 텐데 그냥 상승으로 마감을 하는 바람에 특별하게 할 얘기가 별로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등가 기준으로 간단하게 살펴보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한 10여 분 정도만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아이고, 이렇게 보지 말고 현재가 기준으로 볼게요. 현재가 기준으로 보시면 훨씬 더 와닿을 겁니다. 자, 코스피부터 볼게요. 고가가 내려갔죠. 이렇게 고가가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고가 투자 심도가 내려가요. 이렇게. 그죠? 이거는 고가 하락. 그러니까 고가가 하락하면 고가 투자 심도 하락하는데 기준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지난달 고가를 넘지 못하면 여길 가야 돼요. 여기가 3096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지난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지난달 고가를 넘지 못하면 가야 될 위치는 3096이다. 기억을 하시고요. 여기가 저가죠. 여기를 붕괴하지 않으면 매수. 코스피 지수가 내려도 지난달 저가를 붕괴하지 않으면 매수 전략을 가져가셔도 됩니다. 단 지난달 저가를 붕괴하면 여기가 목표예요. 2929 기억해 두십시오. 그러니까 지난달 고가를 넘지 못하면 가야 될 자리는 3096. 그러다가 지난달 저가를 깨버리면 가야 될 자리는 2929입니다. 자, 지금이 3125에서 2929까지 간다 그러면 대략 요게 100 몇이죠? 몇 포지? 이게 이렇게 하면 4인가요?
4, 1, 194예요. 194포인트. 그러니까 만약에 이 상태에서 3월달 저가까지 간다면 대략 하락폭이 194인데요. 이게 퍼센티지로 했을 때 6.x예요. 6.x. 내려가야 될 퍼센트가 6%가 넘어요. 지금 상태에서. 그러면 196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뺄셈도 못해서. 그러면 196을 3125로 나누면 196을 3125로 나누면 6.27%예요. 6.27%. 그러면 곱버스로 가정해 보면 곱하기 2죠. 12.5%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만약에 진짜 2929까지 간다. 그러면 곱버스로 환산하면 한 12.5% 정도의 상승폭이 예상되는 거고, 이 정도의 상승폭을 적용하면 대략 한 2,350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혹시 목표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2,350원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전에 여기를 먼저 넘어야죠. 여기는 399죠. 코스피 200 지수로 399를 붕괴하면 코스피 지수로 3040대가 될 거예요. 그러면 한 2215원대에 도달하는 거. 이번 달에 이 가격, 그러니까 지난달 고가에 도달하게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2929까지가 목표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2350원까지 노려볼 수 있는 아마 절호의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금요일에 나스닥 지수, 그 다음에 다우 지수가 내린 거는 어쩌면 굉장히 의미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살포시 든 거죠. 자, 여기까지 코스피 지수의 월봉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봉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으니까 월봉만 보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 지수랑 선물이랑 나머지 ETF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난번에 제가 이격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격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해소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보조지표가 움직여서 봉에 붙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봉이 움직여서 보조지표에 붙는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이번 달에 상단선의 위치는 어디 있었냐? 427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오면 427에서 매도할 생각, 즉 곱버스를 살 생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안 왔어요. 그런데 얘가 내려가요. 내려가면 427에 있던 상단선이 쫄쫄쫄쫄 내려가서 이 봉이 붙어요. 이렇게 지금 붙기 직전이죠. 그죠? 제가 한 얘기잖아요. 봉이 보조지표로 가지 않으면 보조지표가 봉에 갖다 붙는다. 그러니까 보조지표가 봉에 가서 붙는 값을 알면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지 예상해 볼 수 있다. 지금 상태에서는 이게 붙으려면 400까지 가야죠. 즉 코스피 200 지수가 427로 가지 않을 거고, 이번 달에 현재의 고가를 그대로 내버려 둘 경우, 그러니까 이 고가를 넘을 생각이 없다면
지금 상태에서 가야 될 위치는 4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붙어요. 보조지표하고 봉이 붙어요. 이걸 후행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서 427까지 왔다면 그건 선행이에요. 왜? 봉이 보조지표에 가서 붙었으니까. 그러면 보조지표를 해석한 사람의 논리가 맞는 거예요. 거 봐라. 내가 427 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죠? 이게 선행이라고요. 근데 후행은 봉이 움직여서 보조지표를 바꿔요. 그러면 선행 분석한 사람의 논리는 하나도 안 맞아요. 427 온다고 했는데 안 오네? 그러면 427 온다고 한 사람 바보가 된 거죠. 왜? 후행이니까. 지금의 흐름이 후행이라면 427은 안 가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밑으로 빼서 427에 있던 상단선을 봉에 갖다 붙여버립니다. 후행이길 바라는 거예요. 선행이면 거래를 할 거고, 그러면서 속으로는 후행이길 바라는 거죠. 야, 오지 마. 나 더 사기 싫어. 오지 마.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가 만약에 이번 달에 고가가 나온 것이라면 아마도 400은 구경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여기가 399죠. 400 하면 지난달 저가 깨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저가 투자 심리도가 상승해서 횡보로 싹 바뀌죠. 바뀌면 그 뒤로 3달 동안 올라갈 일 없죠. 그러면 12월까지는 꽝이에요. 그죠? 그러면 곧보스 세상이 되는 거죠. 따라서 지난달에 저가가 붕괴되느냐 붕괴되지 않느냐가 지금 가장 큰 핫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내린 거를 다음 주에 어떻게 반영할 거냐. 이게 아주 따끈따끈한 뉴스인 거죠. 반영해주면 해볼 만한 거고요. 감아 올리면 아이고 또 이제 골머리 썩어야죠. 자, 여기요, 여기. 요거랑 여기 있는 보조지표랑 붙느냐 안 붙느냐, 이게 관건이라고요. 이거를 402까지 내리면 402 내려보면 402까지 가도 붙네요. 예, 402 정도만 가도 붙어요. 그러니까 402라는 지수까지 내려가면 후행으로 차트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402라는 수치랑 399라는 수치 사이가 3포 정도 되는 거니까 이 정도면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주봉은 이건 뭐 설명할 게 없어요. 그죠? 갇혔어요. 갇혀있기 때문에 갭이 필요해요. 그래서 월요일 갭을 모르겠어요. 미국 증시를 다 반영하면 개파락이 나와도 되잖아요. 근데 야간 선물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내일 아침 그냥 결과를 보는 수밖에 없죠. 지금 상단선은 여기에요. A, 하단선은 B. 자, 봉의 의도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C, 여기가 D예요. 그러면 다음 주에 이번 달 고가 넘을 수 있을까요? 아니, 다음 주에 이번 주 고가 넘을 수 있을까요? 일단 쉽지 않겠죠. 왜냐? 봉이 커. 그러니까 여기가 0구간임에도 불구하고 고가 투자 심도는 오르기 힘들어요. 고가를 높여놨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저가와의 거리가 요만큼이란 말이에요. 요만큼. 요게 저가를 방어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개파락이 나왔다? 그러면 거의 못 지키겠죠. 갭상승이 나오면 지킬 수 있는 힘이 커지는 거고, 개파락이 나오면 지키기 힘들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관건은
지난주 저가를 붕괴하느냐 마느냐. 예. 지난주 저가를 붕괴한다면 이제 반등이 올라와도 지난주 고가만 넘지 못하면 계속 매도를 해도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지난주 저가만 붕괴하고 올라온다면 어차피 저가 투자 심도는 다음 주가 아니라 그 다음 주까지는 상승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올라오는데 지난주 고가만 넘지 못한다면 매도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수자는 이번 주 저가를 붕괴하지 않는 선에서만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됐다. 그러면 어차피 다음 주까지는 저가 투자 그 다음 주까지는 저가 투자 심리도 못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추석이 있는 주까지 저가 투자 심리도가 상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연휴를 넘어서 끝날 때까지는 매수 전략은 일단 발 빼고 본다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일봉은 월, 화, 수까지는 하락이 유리해요. 월, 화, 수. 상승할 수 있는 날짜는 목요일 정도로 보여요. 목요일 정도. 그러니까 월, 화, 수 안에 지난주 저가를 붕괴하지 않아야 돼요. 다시 월, 화, 수 안에 지난주 저가를 붕괴하지 않는다면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월, 화, 수 안에 지난주 저가를 붕괴하면 지난달 저가를 붕괴하지 않는 선에서만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략이 두 개인 거죠. 매수자는 지난주, 그러니까 이번 주죠. 다음 주에 이번 주 저가를 붕괴하지 않는 환경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게 수요일까지예요. 예. 근데 이번 주 저가를 붕괴했다. 그러면 지난달 저가 399가 매수자의 손절선이 되는 거죠. 거기 붕괴하지 않는다라는 조건하에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저가까지 붕괴됐다? 그러면 연말까지는 매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현금 들고 관망하시든가 아니면 저희처럼 곧버스를 사불 궁리를 해보시든가. 자, 월요일에는 매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금요일 저가를 손절선으로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갭이 정말 중요해요. 갭을 어떻게 만들 거냐가 관건입니다. 자, 이제 코스피 200 지수를 설명했으니까 나머지는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선물. 자, 월봉. 지난달 저가만 붕괴하지 않으면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매도자는 월봉은 사용할 수 없고요. 자, 다음 주에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해도 되죠. 매도자는 이번 주 고가가 넘지 않는 환경에서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도할 수 있는 공간이 꽤 넓어요. 그러니까 매도 전략을 가져가실 때도 폭을 넓게 활용하셔야 됩니다. 매수자랑은 환경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매수자는 이번 주 저가가 딱 깨지면 아이고 망했다 하고 딱 드랍하면 되지만, 예, 매도자는 이번 주에 고가를 넘어가려면 상당폭 반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도 전략을 가져가실 때도 폭을 넓게 쓰셔야 된다라는 거는 감안하셔야 되고요. 예. 일봉상 금요일 저가만 붕괴되지 않으면 선물은 매수해도 된다. 예요. 지금 하락 추세선은 3개나 있기 때문에 급등하지 않으면 한 수요일까지는 계속 하락세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레버리지. 레버리지는 지난달 저가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 그리고 주봉으로는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 일봉으로는 금요일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 그러니까 매수 구조를 주봉과 일봉은 갖고 있고 월봉은 사실 아무 데서나 사야 되죠.
금요일의 저가가 이번 주 저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일봉의 매수 전략과 주봉의 매수 전략이 같아요. 예. 금요일에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 전략은 유효하다. 붕괴되면 없다. 수요일까지는. 자, 마지막으로 고버스요. 자, 월봉 뭐 신규 매수하기에는 글렀고, 그죠? 들고 가봐야죠. 보유한 사람만 들고 갈 수 있는 거고요. 이것도 후행의 개념으로 한번 볼게요. 얼마까지 가면 붙는지. 그러면 이거 2,200원 찍고, 예, 2,200원 찍어보면 붙나 볼게요. 예, 2,200원까지 가면 붙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이 저가가 나온 거라면 대략 한 2,200원 선까지는 간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홀딩 하시는 분들은 2,200원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거구나 생각을 하고, 예, 가져가 보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밑으로 꼬꾸라지면 이제 1930원대에서 기다려야죠. 주봉은 끼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번 주 고가만 넘으면 좋은 분위기. 예, 단 매수하시려면 지금 상태면 2,080원에서 이번 주 저가 사이의 공간을 넓게 쓰셔야 돼요. 월요일, 화요일 안에 답이 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일봉은, 예, 갭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면 금요일날 저가가 붕괴돼야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두르지 않는다죠. 예. 매수자는 서두르면 안 됩니다. 오히려 조정을 즐겨야겠죠. 매수 전략을 가져가려면. 자, 여기까지가, 예, 코스피 200 지수와 ETF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사실 코스피 200 지수로 봤을 때는 내릴 만큼 내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자체적인 힘으로 내려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오히려 아랫꼬리를 달고 올라갈 수도 있는 환경에 와 있기 때문에 고버스를 투자하기엔 쉽지 않은 위치까지는 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부터 지수가 내려가려면 대외적인 그런 영향을 좀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폭풍 매도를 해야 내려갈 테니까 결국에는 미국 증시의 하락이 수반이 돼야 같이 내려갈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미국 증시가 하락으로 전환된 상황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가야 될 자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예, 지난달 저가를 붕괴하고 나면 나스닥 지수는 12,400,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지수는 2,790대였나요? 60대였나요? 거기까지 가야 되니까, 예, 정말로 재수가 좋으면, 예, 고버스는 일단 지난달 고가까지 한번 누려볼 수도 있는 게 1차고, 거길 넘어가면 이제 2,350원대까지도 넘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보시고요. 매수를 해야겠다. 나 이거 고버스 올라갈 건데 매수를 해야겠다 그러면 주봉을 보시고, 주봉이 이번 주 저가를 붕괴하지 않는 그런 환경 하에서 매수 전략을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단 월봉 투자자는 지금 전혀 들어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예, 일부 금액은 반드시 남겨놓고 잘못됐을 경우를 항상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하락폭만큼 야간 선물을 반영했으면 조금 더 쉬운 해석을 내렸을 텐데, 어쨌든 쉬운 해석을 내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내일 아침에 시가를 딱 찍고 나서 외국인이 선물을 어떻게 하는지 보면, 예,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요일에 외국인이 현물은 내다 팔았고요. 선물은 별로 안 샀어요. 장중엔 6천억대 넘게 매수를 했는데 장 마감에
결과를 보면 한 2200억인가 2300억 정도밖에 안 남겼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목요일 날 만기일에 종가가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3시 30분이 지나고 나서 외국인이 선물을 매도한 금액이 대략 15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선물 매도를 1500억 들고 있다가 2300억을 매수했으니까 결과적으로 한 800억 정도밖에 보유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 만기가 지나고 나서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선물 매수를 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다음 주에 외국인이 돈을 어디다 쏟아붓느냐. 현물은 사실 기대할 거 없어요. 현물은 계속 팔고 있기 때문에, 현물은 어차피 올라도 매도할 거고 내려도 매도할 겁니다. 제가 보기엔 이미 매수할 한계점을 지났어요. 그러니까 선물이 매수로 들어오는지 아니면 선물이 매도로 들어오는지 눈치를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코스피 200 지수에 대한 분석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